안녕하세요. 미녀와 야수다의 양지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여론방송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방송하며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진솔된 이야기들을 담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세월호 속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선장과 선원들이 버린 뱃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타인을 구해낸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녀와 야수다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정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영웅에 대해서는 김현태 기자가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네, 고 박지영 승무원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2011년 수원과학대학교 산업경영학에 입학했지만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휴학을 해야만 했다는데요. 휴학 후 청해진 해운에 입사해서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후 다시 복학하려고 했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기 전에 모두 빠져나갔지만 박지영 씨만큼은 남아있는 학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합니다. 3층의 학생들이 구명조끼가 부족하자 4층에서 구명조끼를 구한 뒤 3층 학생들에게 전달했다고 하고 수영을 못하는 박지영 씨는 이미 가슴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조했다고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누나는 왜 구명조끼를 안 입어? 누난 너희들 다 탈출하고 나갈 거야 라고 말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 고인이 된 박지영 씨죠. 박지영 승무원이 이제 빈소가 마련돼서 수많은 또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빈소에 찾은 한 남성이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물이 차오를 때까지 박 씨가 피 흘리는 자신의 머리에 수건을 감싸주며 도와줬다고 하고 박 씨에게 빚을 졌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선실에 물이 차오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던 이 남성에게 수건을 건네면서 대피를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이 선장이 사실 이렇게 자리를 급하게 피하면서 남아있던 선원들이죠. 참 어린 선원들이 좀 이렇게 또 많이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좀 직업의 책임 의식 같은 게 또 한번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박지영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책임을 다했고 사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 목숨을 버려서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주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박지영 승무원에 대해서 조금 더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그 선장은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조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영웅담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작은 배려와 이렇게 좀 나누는 모습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제가 승무원이라고 한들 제가 조끼를 이렇게 벗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네, 조민정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상황에 있어 보지 않은 이상 확실하게 나 같아도 구했을 거라고 누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듣긴 했는데 CNN 쪽에서는 대서특보로 굉장한 위인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본받아야 될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소의 그 수많은 화환 속에서는요, 당신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라면서 영웅까지라는 문구를 쓰여가면서 이렇게 화환 속에서 이렇게 또 감사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박 씨의 친척은요, 선장은 도망가고 지영이는 죽어야 했던 게 여객선 선장은 승객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선장에게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좀 나쁜 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에도 정말 숨겨진 이렇게 영웅들이 참 많다는 사실에 조금 따뜻한 마음이 또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웅을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영웅은 조민정 기자 읽어주세요. 네,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영웅은 양대홍 사무장인데요. 양대홍 씨는 세월호의 사무장이시고요. 4년 전에 청해진 해운에 입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청해진 해운이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돼서 사무장으로 진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동료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던 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사건 당일에 배가 참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그 내용이 좀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있으니 아이들의 학비로 써달라라고 말씀하셨고, 난 이제 급해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해라고 하고 다급하게 이제 전화를 끊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아내는 남편 양대홍 씨는 배에서 탈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하셨었고요. 남편은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양대홍 사무장은 채널 A 관찰 카메라 24시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참 성실한 사무장의 모습으로 화면에 접해졌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전에도 그렇게 책임감이 확실했던 모습. 많이 비춰졌다라고 합니다. 네. 양대홍 이렇게 검색어에 쳐보니까요, 그 출연했던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누워있는 이렇게 오신 분들, 고객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가라고 해주시고, 그 따뜻하고 정말 너무 얼굴이 선하셨어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서 뭐 가족들은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살짝 본 저도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시리고 아파오는데 그 가족들에게는 참 안타깝고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이렇게 마지막 전화를 또 이렇게 그게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네, 또 가장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족이 있다고 돼 있는데. 역시 뭐 저희가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신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몸소 그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모습이 정말 본받고 존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뭐 영화 속 뭐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처럼 이렇게 하늘을 날고 뭐 지구를 구해야만 영웅이 아니라 이러한 분도 충분히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칭송을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영웅이죠. 그 양대홍 씨에 관한 또 해프닝이 있었다고 해요. 그 침몰한 세월호에 갇혀있던 승객을 뒤로 한 채 먼저 탈출에 나선 그 선박 직원들 8명이 있지 않습니까? 전원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양대홍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구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이렇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영웅 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조사의 허술함을 드러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14년에요. 처음 채택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르면요. 선장은 배와 탑승자 전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협약 개정 조항에는 승객들이 비상 상황에서 30분 내에 대피시켜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하지만 참
이 선장과 이 승무원 몇몇 분들은 공포에 질린 그 승객들을 이렇게 버려두고 도망왔다는 사실이 참 인격적으로 좀, 네, 그 책임감에 이렇게 말을 해둘 정도로 정말 이게 안타깝고 정말, 네,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금 읽어주신 회사 규정에도 뭐 선장은 끝까지 이제 배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뭐 사람이라면 충분히 뭐 겁이 그 상황에 처하면 이제 겁이 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부하고 좀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부분은 그 학생들에게 이제 또 그 나머지 기타 승객들에게 배가 휘청거리고 지금 가라앉고 있으니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잘못된 지침을 내렸다는 점에서 또 많은 국민분들이 이렇게 공분을 내리시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또 선장은 뭐 퇴선 명령을 내렸다라고 또 하는데 어쨌든 뭐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민정 씨는 또 어떻게 좀 보시나요? 워낙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비판보다는 빨리 뭐 우리끼리 서로 좀 많이 수습하고 얼른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영웅담도 뭐 이게 미담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세 번째 영웅은 단원고에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의 사연은 또 김현태 기자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네, 고 정차훈 군 단원고 2학년 17살 소년의 그 영웅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차훈 군은 단원고의 2학년 학생입니다. 본인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탈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삶과 죽음을 오가는 순간에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줘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특히나 생일을 하루 남기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섭고 도망을 치고 싶어야 할 순간이었고 또 그럴 나이였지만 그는 오직 친구들을 구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차훈 군이 구해준 친구가 가장 힘들겠지만 친구가 살려준 목숨 잘 보존해서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 사연인가 봐요. 제가 제 친구가 좀 처음에 좀 이렇게 가게 돼서 그 단원고 안산시에 처음으로 가게 돼서 외신이랑 같이 해서 번역을 해준다고 통역을 해준다고 같이 갔대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생존자들이 조금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또 외신이니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됐나 봐요. 그런데 굉장히 우울해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울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손 잡고 나오다가, 같이 나오다가, 그러니까 여자친구 손을 놔버린 거예요. 놔버리고 친구는 이제 실종자가 되고 자기는 생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고 있었다고 이렇게 사연 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깝다라는 좀 정말 너무 안타깝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또 김현태 기자는 또 어떻게 느끼셨어요? 학생들 정말 그 어르신들 말씀에 그 28 청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16세, 17세 정말 꿈을 꾸고 또 뭐 떨어지는 낙엽에도 까르르 거리면서 이렇게 웃고 활기차게 지내야 할 나이인데 너무나 그 큰 아픔을 우리 살아 돌아온 친구들은 크나큰 아픔을 또 지게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정차훈 군 같은 학생은 끝까지 또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뭐 저 혼자만을 생각해서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나 하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뭐 하다못해 뭐 길 가다가 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린 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경우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많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정차훈 군 같은 학생은 오히려 어른들이 꼭 배워야 할 그런 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민정 기자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활달한 학생이었다라고 들었고 워낙 친구들을 잘 챙기는 학생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슬퍼하는 거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달리 뭐 어떻게 할 말이 뭐 있을까 싶고 대단한 학생이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저희가 뭐 친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학생은 자신의 목숨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와, 그건 진짜 정말 대단한 용기고, 그렇죠.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또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저희 또 선생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네. 4번째 사연은 또 조민정 기자가 또 읽어주세요. 네. 4번째 교사는 최혜정 단원고 교사이고요. 24살이라고 합니다. 최혜정 씨는 동대 부속 사범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통과했다라고 할 정도로 수재였다고 하네요. 대학 졸업 후에 단원고가 첫 부임지였다라고 하는데 교사의 꿈을 이룬 24살의 새내기 교사는 자신이 담임으로 맡았던 첫 제자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을 구출해냈지만 끝내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최혜정 교사가 맡았던 2학년 9반의 학생들이 대부분 실종 상태여서 더욱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한번 교사가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이렇게 새내기 선생님께서 또 참 첫 부임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저희는 또 그 선생님이 또 나이 또래니까요. 맞습니다. 또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나이대 사람들이 또 얼마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회라는 곳에 나왔겠어요. 그거를 또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그 어머니와의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어머니가 너는 그 구명조끼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구명조끼 입었어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입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입고 있지 않았고 그냥 학생들 입고 있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어머니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해드렸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인터뷰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참 선생님으로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뭐 선생님의 역할, 스승의 역할은 충분히 이렇게 해내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또 5번째도 선생님이니까요. 선생님 또 사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5번째 영웅은 고 남윤철 단원고 교사입니다. 남윤철 교사는 어려서부터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맘먹은 일은 꼭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관철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강직한 성격이어서 학생들을 두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또 친척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남윤철 교사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면서 비상구로 인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더 많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선실로 내려갔고 또 생존한 학생들은 선실로 내려간 모습이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5살에 또 멋진 선생님이셨나 봐요. 저도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참 멋있고 노래 잘하고 잘생긴 사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뭐 어떤 병으로인지 모르지만 졸업을 하고 저도 졸업을 하고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픈 거예요. 좀 선생님과의 추억도 너무 생각이 나고 또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선생님이셨기에 그 노래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자기를 위해서 이게 목숨을 내준 선생님이잖아요. 네,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또 잊겠고 네.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선생님에 대한 뭐 이런 추억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남중 남고를 나와서 네. 선생님들께 좀 많이 맞으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맞을 때는 선생님을 많이 원망도 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사랑의 매가 아니었나라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최근에는 사실 그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그 사이가 안 좋아서 맞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고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학생과 제자 사이가 돈독한, 그러나 아쉽게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던지신 선생님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 사제 간의 관계라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또 몇 달 전이었나요? 예전에 그 미국으로 도착하려던 모 한국 항공사가 조금 착륙할 때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승무원들이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남윤철 교사 선생님을 보면서 또 역시 또 다른 영웅이 탄생했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6번째 영웅은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 두 예비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떤 것인지 또 조민정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6번째 영웅은 예비 부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랬고요. 고 정현선 씨와 김기웅 씨의 이야기인데요. 정현선 씨 그리고 김기웅 씨는 4년 전부터 사귀어온 사이로 9월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합니다. 각각 승무원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월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정현선 씨는 6년 전부터 세월호에서 서비스 업무를 맡고, 또 김기웅 씨는 7년 전부터 청해진 해운의 소속으로 불꽃놀이 이런 이벤트를 이제 담당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김기웅 씨가 세월호가 아닌 오하나마호라는 여객선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 정현선 씨가 이제 같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승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 정말 많은 승객들을 대피를 시키고 구하셨지만 정작 그 두 분은 빠져나오지를 못했다라고 하고요. 이승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셨으니까 그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맺어서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양가에서는 장례식을 마치고 영혼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참 사연마다 안타까움이 묻어난 것 같습니다. 예비 부부라니요.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도 참 가정을 이루려는 그런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을 건데 그것을 뭉개버리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내 커플인 것 같죠? 네, 사내 커플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만나서 일로서 비극을 맞아 죽음에 이르러는 게 얼마나 비통한 현실입니까? 또 김현태 기자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결혼을 사내 했지만, 결혼이시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이렇게 골인을 하게 됐는데, 참 의지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상황이 힘들수록 이렇게 동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동료로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연인에서 이렇게 결혼까지도 골인을 하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정말 이렇게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인연 아니겠습니까? 확률적으로만 따져도 지구 인구가 70억이라고 쳤을 때 70억 분의 1을 뚫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이렇게 만나서 또 인륜 지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이게 웬 말이겠습니까? 안타깝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김현태 기자도 IT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또 잘 헤쳐나가셨잖아요. 생각나는 또 일도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먹을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는 이 친구랑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가 된 친구랑 같이 도미니카, 그러니까 IT 옆에 그 도미니카라는 국가가 있어서
밤에 국경문이 닫히면 제가 이렇게 목마를 태워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물을 구하기도 했고요. 또 좀 단 게 먹고 싶을 때는 또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이제 망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말이면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망고를 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이렇게 추억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연에서도 보셨듯이 네. 사귄 기간이 4, 5년 이렇게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이 두 예비 부부에게는 모든 게 다 이런 사진, 추억 같은 것이었을 텐데 그런 추억을 이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생활을 펼쳐나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참, 또 심심하면 같이 타면, 심심한데 같이 타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정말 얼마나 하고 싶어요. 네. 같이 함께 하고 싶고 맨날 같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을 텐데, 네. 좀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7번째 사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7번째 여궁은 김홍경 씨입니다. 김홍경 씨는 커튼을 묶어서 이렇게 로프로 만든 다음에 20명의 승객을 구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로프를 묶어서 구출하는 그 영상까지 또 찍은 분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인해서 더 많이 알려진 분이라고 하고요. 특히 모두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출된 그런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경 씨가 이제 인터뷰한 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확 울먹이시는 그 모습을 저도 봤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눈에 선하셨으면 네. 그렇게 이제 하셨을지.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분에게도 좀 많이 외상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힘이 되드리고 또 응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힘이 되드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홍경 씨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또 김현태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조민정 기자가 말한 대로 많은 분들을 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갇혀있는 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배 탑승객분들에게 경제적인 일정 부분의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만 또 이런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충분히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슬픔을 같이 하겠지만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 김홍경 씨뿐만 아니라 다른 실종자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분들까지도 조금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많이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계속해서 8번째 사연은 그 최근 파란 바지의 구조자로 유명한 김동수 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씨는 SNS에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삶과 죽음의 기로 가라앉는 배 갑판에서 탈출을 미루고 학생들 구조에 나선 남자로 알려졌습니다. 파란 바지를 입고 있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모 인터뷰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CCTV 화면 속에서 파란 바지를 입은 김동수 씨는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침몰인 세월호 4층 갑판 끝에서 위태롭게 벽을 타더니 한 손으로 소방 호스를 끌며 선실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김동수 씨는 피해 학생들 또래의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의 아버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김동수 씨는 딸 생각이 나는데 우리 딸이 지금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겁나고 말고가 어디 있냐. 아마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갇혔던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본인의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끝까지 구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선실 안쪽의 상황을 묻자 김동수 씨는 여학생들은 힘이 없으니까 툭툭 떨어진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소방호스를 2개로 했다. 잡아서 당기면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방호스를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잠기면서 한 번에 나온 거다.
잠깐 10초가 되나 마나 잠깐이니까 몇 사람 못 튀어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더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못 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 살려달라고 학생들이 네. 이렇게 애원했던 그 순간부터 자신의 시간은 멈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정말 죄책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또 한 분 한 분 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소중한 생명들을 구해내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조민정 기자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네. 네, 저도 그 동영상을 또 봐서 그냥 그런 분,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좀 공감이라고 하기보다 진심으로 느꼈던 거잖아요. 진짜 저 안에 내 딸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많이 구조가 됐었으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그 구조되는 영상을 보면서 밑에 이제 물살이 많이 세서 이렇게 그 밑에 그걸 보니까 오히려 그게 굉장히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 그랬었는데 네, 그 분도 좀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 지옥이 아니고 뭐 다른 게 지옥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또 직접 보고 또 구해내지 못한 그 죄책감에 지금 계신 것 같은데 힘을 내셔야겠습니다. 또 산 사람은 또 열심히 사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생에 또 좋은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말로도 좀 잘 표현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힘내시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사연은요,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박호진 군의 이야기입니다. 네, 조민정 기자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호진 군 부모와 오빠를 잃고 울고 있는 이 6살 여아죠. 권지연 양을 구출을 해냈는데요. 이 사고 당시 또 동영상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여자아이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해주고 계시고, 1살 위인 오빠와 부모님을 끝내 만나지 못한 권지연 양이 안타까운 또 사연이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지연 양의 가족은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께서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셨다고 하고, 또 이제 좀 많이 이 도시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된 생활, 그리고 좀 정서적으로 좋은 생활을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제주도로 이제 이사를 가던 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 권지연 양이 물에 흠뻑 젖어 있던 상태였다라고 하고, 박호진 군은 구출 과정에서부터 끝까지 이 권지연 양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더 많은 감동을 또 주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그 물에 젖었다라고 하면 사실 2배는 정말 더 많은 무게를 이제 감당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17살의 또 남학생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놀랐던 것은 더 침착한 모습으로 당황하지 않고 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배에서 탈출을 하면서도 이 아이 빨리 받으라고, 빨리 아이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울렸다라고 또 합니다. 참 이런 인성 면에서는 어른과 어린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러운데요. 또 권지연 그 6세 아이의 또 사연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이렇게 신원을 아시는 분은 연락을 달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아이가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건 우리 나라가 우리들이 좀
지켜봐주고 키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큰 사건인 만큼 이 뒤에 마무리도 참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김윤태 기자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영웅담을 보면서 가장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면 결국 그 배가 침몰하면서도 그 규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조시키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 먼저, 그리고 어른보다는 아이 먼저, 그리고 그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 먼저 이렇게 그 비상 선박을 통해서 구출을 시킵니다. 방금 이 사례처럼 아이를 구하기 위해 고등학생 본인 자신도 뭐 사실 먼저 나가도 나이가 어리고 또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나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크나큰 책임감을 갖고 또 이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이 학생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많고요. 또 그러면서 생각이 또 안 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꼬마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행동을 했는데, 선장이나 물론 끝까지 승객을 구하기 위한 그 승무원들도 있었지만, 또 선장이나 다른 기타 조타수 같은 분들은 또 가장 먼저 그 탈출한 그 리스트에 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기는 환경을 조금 본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영웅들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이야기를 넘어갈 텐데, 좀 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조금 힘이 되는 뉴스를 좀 말하려고 합니다. 좀 힘이 되어주는 인물과 기업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분이, 첫 번째로 류현진 야구 선수예요. 그 사고가 나지 않아서 하루 뒤인가 이틀 뒤에 기부를 한 또 뉴스가 이렇게 떴는데요. 정말 의외의 인물일 거라고 저는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류현진 선수가 그렇게 바로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김현태 기자?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다소 의외의 인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류현진 선수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 날 메이저리그에 선발로 등판했는데요. 예전 IMF 때 박찬호 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한 경기 한 경기 힘이 되었다면,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중계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류현진 선수가 얼마나 악을 쓰고 공을 던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라커룸에서 애도를 하는 표시를 해둬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현지 해설자들도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류현진 선수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세월호 침몰 사업 구조를 위해서 1억 원을 또 기부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 SNS에 또 모두들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21일에는 또 자선 팬 사인회까지 열면서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했는데요. 이런 우리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 관련 유관자들이 기부 활동을 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유명한 스포츠 선수 류현진 선수가 먼저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존경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또 이런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연예인들도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 뉴스를 보니까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직접 그 사망자 분들에게 좋은 행렬에 동참했고, 또 배우 차승원 씨는 또 1억 원을 흔쾌히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더 슬퍼하고 또 다양한 자선 활동,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의 기부가 또 좋은 효과가 되잖아요. 또 다른 연예인들에게 또 이렇게 자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보나 그런 일에
처신하는 모습들이 다른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이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배우 김수현 씨도 네, 또 더 많이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뭐 류현진 선수나 김수현 선수나 뭐 저희랑 다 동년배거든요. 사실 네. 저희도 돈이 많더라면 네. 정말 1억 원을 흔쾌히 네. 기부할 만한 그렇죠. 마음가짐은 또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네. 좀 안타까웠어요. 저도 참 돈이 많았더라면, 유명했더라면 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또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가 1억 원, 3억 원 기부를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뭐 꼭 그 금액 자체가 큰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마음을 얼마나 같이 나누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금액이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자선단체 활동에 참여를 한다면 조금 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개인마다 상황은 다르니까요. 자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도해주고 아파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뭐 많은 배우분들이 네,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우들이 있나요? 네, 뭐 차승원 씨 이외에도 뭐 송혜교 씨, 강동원 씨, 유아인 씨 등 뭐 그 같은 소속사 식구들이 뭐 돈을 이렇게 해서 기부를 했다라고도 하고요. 송승헌 씨, 온주환 씨, 주상욱 씨, 하지원 씨 등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부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의 기부 또한 매우 감사드리고 사실 돈이 있어도 기부라는 것은 네. 자신이 않죠. 갖고 있는 것을 내주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또 반면에 뭐 중학생 아이들이 반에서 컵라면 하나 집에서 뭐 하나라도 갖고 와서 이렇게 구호물품으로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더 가족들에게는 와닿는 따뜻한 기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뭐 큰 대기업이나 연예인들의 기부나 이런 좋은 소식들은 참 기사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될 영웅들은 있습니다. 이 영웅들은 바로 수만 명의 묵묵히 현장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 분인데요. 이분들이야말로 방송에서는 잘 나오지도 않고 묵묵히 조용히 네, 현장에서 희생자와 실종자들의 가족분들의 곁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계신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현장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면요. 체육관 그러니까 진도 체육관이겠죠. 진도 체육관 안쪽 가장자리에는 휴대폰 무료 충전 서비스를 비롯해서 속옷과 양말 등 생필품 지원, 그리고 또 의료 봉사단들이 실종자 가족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체육관 밖에도 적십자사를 비롯해 20여 개 각 단체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이후 진도 체육관과 수색 구조 현장인 팽목항에는 매일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머물며 사고 수습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23일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 수는 12,300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구호품도 66만 8천 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넘게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실종자 가족들이 힘겹게 아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가족들이 머무는 곳인데도 생활 불편을 호소하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일부 작은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곧 수습되고 평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생기면 오래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해준 덕분이라고 합니다. 또 내일 따지지 않고 가족 편에 서서 생각하고 도움 주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화합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각 단체별로 자신들의 위치를 잘 지키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따뜻한 국민들인데 말이죠. 네. 참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 국민들이에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뭉치는 것도 참 잘 뭉치기 때문에 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해요. 네. 네, 뭐 실제로 이제 자원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뭐 많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자원봉사를 지금 가신 분들은 뭐 가족들이 있는 그 주변에 청소는 물론이고 또 식사가 아마 마땅치가 않으실 거예요. 뭐 사실 한 숟갈 한 숟갈 그게 넘어가시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넘기기 편한 뭐 죽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드리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24시간 교대로 체육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화장실 청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많이 뭐 지저분해지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을 그때 신속하게 좀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제가 사실 이제 뭐 얘기를 시민 인터뷰를 많이 가셨죠. 네, 다니면서 그 대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한 명을 하는데 친구가 있는데 정말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대학생은 사실 그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또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시면 가슴이 아파하실까봐 거의 이제 뒤편에서 많이 일을 하고 체육관 안에 직접적인 진입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었던 것은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구호물품. 구호물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나르는 힘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셔서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듣기도 했었고 뭐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들었던 것은 이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약간의 흥미를 가진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섣불리 가셨다가는 이제 오히려 유가족분들이나 그분들에게 굉장한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완벽한 그 헌신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싶으면 그저 그냥 마음으로 많이 지지를 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겠다라는 말도 같이 했었습니다. 네. 또 뭐 가족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해야죠. 묵묵히 같이 아파해주고 네,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참 민간 단체와 시민들은 이렇게 선진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후진국형 이런 대형 참사에 저희도 참 당황하고 황당스럽고 참 그럴 따름입니다. 네, 정부는 실종자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읽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자원봉사요원과 국민들의 헌신적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악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녀와 야수다의 양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